자, 매거진 이번 순서는 구직자들이 펜과 노트를 들고 꼼꼼하게 챙겨보는 코너입니다. 네. 공채 합격의 필살 노하우를 콕콕 짚어드리는 공채 완전 정복.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약점을 커버하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그 얘기는 곧 이 모자란 스펙을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기소개서로? 네, 맞습니다. 요즘에 기업들이 이제 객관적 스펙이 업무 추진력이라든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실무형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점점 확대되고 있고 실제 이제 자기소개서 상의 지원자의 숨은 역량이나 실무 능력을 검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질문뿐만 아니고 평가 가중시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좀 스펙별로 한번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요즘에는 기업들이 경험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학생들이 뭐 학비 마련이다, 학점 관리다 해서 풍부한 경험을 쌓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풀어나가는 게 좋을지 궁금한데요. 알려주시죠. 네, 먼저 이제 주요 기업별로 자기소개 항목에 지원자 경험을 묻는 질문들을 한번 화면을 보실 건데요. LG그룹이라든지 SK, 포스코, 현대그룹, 현대자동차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성공 경험, 실패 경험 등을 열심히 많이 묻고 있습니다. 일단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제 각 기업의 이제 면접에서 자주 되는 질문들이 이제 그 인재상이라든지 그런 걸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자기소개서 항목이 이제 많다 보니까 질문자의 적합한 경험을 찾기 힘들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언제 쌓겠습니까? 그렇죠.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학교, 학원, 집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입시 준비하죠. 또 대학 들어가서는 아르바이트, 학점 관리에 여름휴가 갈 여유도 없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도 뭐 같은 공감을 하는데 네네. 인사 담당자들도 어느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경험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항상 똑같은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경험이 없다는 이제 경험을 정리하기 어렵다는 핑계는 아마 구직자들이 지금까지 16년 동안 질문을 먼저 보고 답을 찾으려는 습관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머리를 써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보다는 네. 기존에 해왔던 대로 했기 때문에 이제 창의적인 대답이 나올 수 없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 되겠는데요. 객관식 문제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모범 답안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성취 경험하면 뭐 프로젝트 성공, 뭐 망해가는 조직을 살려냈다. 이런 좋은 보기들만을 활용하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자기 얘기보단 정형화된 이런 거 좀 깨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시기가 보통 시험 기간이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작성하기 때문에 더욱더 경험을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닥쳐서 짧은 시간에 확인하려면 그건 도저히 곤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문제를 보고 답을 생각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럼 뭐부터 먼저 해야 되나요? 본인의 다양한 경험부터 미리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실제 이제 여기에 경험의 정리 방법은 여러 가지 전문 방법이 있지만 저는 전지를 추천하는 방법을 드립니다. 네. 전지를 한두 장 구입하신 후에 본인의 방 벽에다 붙여놓고 지속적으로 본인의 경험을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전지에다가.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 방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예. 생각날 때마다 적어놓고 그거를 이제 성취 경험, 실패 경험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하면 네. 좋긴 한데 좀 방에 누가 놀러 오거나 하면 좀 그럴 것 같긴 하네요. 그런 면에 있지만 이제 생각날 때마다 적고 이제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 네. 몇 가지 주의사항을 한번 드린다면 전지를 부착해가지고 이제 각 경험을 정리할 때 이제 주로 각 키워드를 먼저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네. 뭐 주요 기업에서 질문하는 성공, 실패, 창의, 도전, 팀워크 등의 항목을 먼저 적어서 정리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적어둔 항목을 중심으로 본인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기술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진짜 큰 경험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 절친과 싸워서 해결한 경험, 그다음에 종아리를 맞은 경험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경험에 대해서는 상황과 결과에 대해서 단순한 기술보다는 본인의 노력과 역할을 중심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번째는 이 경험을 짧은 시간에 하기는 좀 곤란하니까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 꾸준히 하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젊은 친구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마인드맵이라든지 여러 방식으로 하는데 오히려 이건 좀 직접 글로 쓰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그렇군요. 친구랑 싸우고 다시 화해한 상황이나 이 종아리를 맞은 경험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게 어떻게 자기소개서에 쓸만한 내용이 되는지 너무 개인적인 거 아닌가요? 어떻게 승화시켜야 돼요? 일단 그 절친과 싸워서 해결하는 과정을 네. 본인 스스로가 문제를 어떤 과정에서 해결한다는 그런 논리는 결국
그게 기업의 크고 작고가 뭐냐면 기업의 업무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종아리 경험도 어떻게 보면 재해석을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종아리를 맞았다고 해가지고 단순히 정상적으로 이제 열심히 살겠다는 논리보다는 종아리 속에서 다른 끈기라든지 이런 키워드를 도입해가지고 그걸 다른 경험에 또 추가적으로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창의적인 해석입니다. 와, 저희 프로그램 보신 구직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다 다 친구랑 싸우고 하면서 엄마는 종아리 맞았다고 쓰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네. 종아리 맞았습니다. 아팠습니다. 이렇게 끊으면 안 되고요. 그걸 또 이제 창의력을 가미를 그렇습니다. 하셔서 승화시켜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스피치나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요,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꼭 에피소드를 넣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실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을 토대로 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편견에는 얽매이지 말아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판에 박힌 논리라든지 판에 박힌 경험들을 많이 적는 게 많습니다. 그게 오히려 인사 담당자한테는 굉장히 식상해져 버립니다. 뭐 예를 들면 판매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대부분의 그 구직자들이 했고 거기에서 영업력이 좋다, 추진력이 좋다, 뭐 사교성이 좋다는 논리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좀 식상하고요. 또 거짓말로 경험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요즘에 면접에서 들통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판매직 아르바이트를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식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럼 풀어야 될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판매직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매출액, 뭐 열심히 잘 팔았다는 논리가 많은데 네네. 오히려 다른 매장과의 경쟁이라든지 뭐 다른 매장의 노하우를 배웠다든지 뭐 아주 지엽적인 얘기지만 점심 메뉴를 새로운 메뉴를 잘 찾아갔다든지 이런 것들을 또 굉장히 좋고요. 뭐 고객의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판매 아르바이트가 결국 인사 관리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핵심 역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대학생들 한 번씩 해본 과외 경험도 네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외 경험도 자신만의 스토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는데요. 네. 단순히 가르쳤다는 그런 거 논리보다는 학생의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교육 방법이라든지 내용을 바꿨다는 것은 오히려 서비스 마인드가 있다는 걸 증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성적은 못 올려줬지만 엄격한 스케줄 관리라든지 일의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줬다는 것은 오히려 정리나 효율적인 일 처리 방법을 가르쳐서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습니다. 네, 성적도 좀 올려줬다고 하죠, 뭐. 그럼 좋죠. 어쨌든 이 자기소개서 저 같은 사람이 하면 뭐 최고가 아닐까. 자기 경험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경험이 많아서요? 그렇죠. 이런 자기 경험을 정리하다 보면 경험이 부족할 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는데 이 대학 취재 때 스포는 내가 제일 잘 땄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자기소개서로 어필하면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근데 이건 좀 커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점이 나쁘다. 학점이 나쁘다.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건 좀 극복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는데 네, 어떤가요? 가끔 이제 서류를 검토하다 보면 다른 지원자보다 현저하게 학점이 낮는 경우, 네. 2점대 내지는 또 그 야구 투수의 방어율 수준에 낮는 수준이 많습니다. 좋은 학점 아닌가요? 이런 경우는 그런데 이런 지원자들 대부분 학점 얘기를 아예 하지 않거나 네. 전공 학점은 좋았습니다라는 논리가 없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좀 극소수지만 학점의 피해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전공이나 프로젝트 얘기를 장황하게 기술하는 경우인데 오히려 이 경우는 부족한 학점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다른 항목까지 신뢰를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학점은 참. 나쁨. 그러니까 그 학점이 좀 딸리는 네. 거를 또 어떻게 승화시킬지 그 그렇죠. 부분도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학점은 낮지만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뭐 근데 교수님이 학점을 짜게 줬어요. 이렇게 또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변명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게 정말 변명 같은 얘기고요. 제가 오히려 학점은 성실성을 제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른 논리로 좀 변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점이 낮았지만 나는 다른 데서 성실하다는 얘기를 좀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학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부족하다고 솔직하게 인정을 해주신 후에 그 학점이 아닌 다른 경험에서 내가 어떤 장점이나 차별성을 채택했다는 논리로 가져가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네, 네, 그런 그렇군요. 거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예를 들어서 이 학점은 2점이 굉장히 높은 학점이죠. 사실 2.2학점이지만 주점은 전국에 1,500곳을 알고 있습니다. 주류회사를 입사하려고 대학 내내 주류회사를 찾아다니는 것에 대학생을 바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필하면 될까요? 단순히 알고 찾아갔다는 논리보다는 네네. 거기서 이제 장단점을 분석한다든지 그 장단점의 단점에 대해서는 대안까지 생각한다면 더 좋죠. 대안까지. 예. 뭐 이런 대안 한번 어떨까요? 대학을 계속 찾아다녔는데 주류회사가 1,500곳이 있더라고요. 서민이가 좀 더 친숙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면 또 떨어지겠죠?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나쁜 예를 알려주세요. 그죠? 네, 그렇죠. 학점이 낮은 거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서 이제 성실성을 증명하되 그게 지원 분야랑 또 더 맞아 떨어져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전공은 국문과를 전공을 했는데 지원 분야는 마케팅이다.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될지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이제 구직자가 많이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지원 분야와 다른 전공을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실제 이제 학창 시절을 기술할 때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전공 얘기는 거의 기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하지만 기업에서는 오히려 원하는 것들은 그 핵심 이제 기업이 원하는 핵심 이제 첫 번째 조건은 거기에 지원 분야와 관련된 지식적인 학습을 했다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가 좀 모순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하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학교도 아닌데 전공하고 다른 분야로 지원을 하면 인재상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그냥 지원 분야로 지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혹 있다면 이걸 약점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약점에서는 어떤 논리든 본인이 스스로 학습을 했다는 논리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뭐 전공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면 본인의 성적 증명서를 펼쳐놓고 그 지원 분야와 연관된 과목을 좀 찾으시거나 그다음에 기존 교과목의 세부 목차를 봐서 연관 과목을 찾아주시는 게 좋고요. 전공이나 수강 과목 자체가 전혀 없다면 그게 이 부분에서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어떤 학습을 했다는 내용을 찾아서 기술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인터넷 동호회 등에 가입을 해서 네네. 꾸준히 배웠다든지, 그러니까 전공 이외에 다른 데서 교육을 받거나 한 거를 어필을 좀 하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좀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고, 그게 지원 분야에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지원 분야를 전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전공 전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세부 과목이나 교과목을 언급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집중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자기소개서 쓰기 전에 대학 다니는 동안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펼쳐놓고 정리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네.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많은데요. 졸업하고 공백 기간이 굉장히 길다. 그동안 뭐 했냐라는 질문 받으면 사실 굉장히 황당하고요. 맞아요. 당황스럽고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많이 제가 한번 반복되고 해볼까요? 있는데 뭐라고? 공백 기간이 굉장히 긴데 우리 윤홍상 씨, 이 공백 기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나름 뭘 했습니다. 이렇게 논리로 많이 하거든요. 네. 고시 공부를 했거나, 자격증 공부를 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다른 형태의 그런 얘기보다는 일단은 이 정답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정답은 없지만, 6개월 내에 정도에서는 얼렁뚱땅 취업 공부를 했다든지 외국어 공부를 했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6개월이 만약에 넘어가는 경우는 오히려 그 했던 경험을 솔직히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련이 없다는 논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공백 기간에 대해서 이제 그냥 얼렁뚱땅 정호선 씨 떼고시면 한번 안 될 대답 것 한번 같고요. 해보시죠. 정호선 씨 제가 질문해볼게요. 정호선 씨 공백 기간이 6년 8개월이네요. 그동안 뭐 하셨나요? 집에서 놀았습니다. 예, 정답. 네. 당신은 불합격. 네, 아이를 키우는 데 예,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네. 되겠군요. 어쨌든 그게 저희가 이제 네네. 질문에 대해서 당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좀 많이 하셔서 공백 기간에 대해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을 했다든지 아니면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을 하셨다든지 네네. 그런 대답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질문에 정답이 있나요? 정답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강조해 드릴 거는 이걸 변명을 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에서 본인이 먼저 기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건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인사 담당자도 어느 정도 공백 기간이나 장기 구직자 등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기술하기보다는 면접 때 질문하기 위해서 미리 챙겨놓는 정도만 되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요. 네. 핵심 포인트 꼭 짚어주시죠.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이제 경험에 대한 본인들의 정리들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 시간들이 지금 너무 짧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미리 정리를 해주시는 것들이 가장 첫 번째고요. 그리고 기존에 다른 경험이 유사한 경험이 있더라도 경험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접근해가지고 본인만의 경험을 찾아보시는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공백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자기소개에서는 언급하지 말고 면접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들이 오히려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또 네네. 어떤 점들을 주의하면 좋을지 그리고 작성하는 요령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꼭 기억하셨다가 그렇습니다. 반드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또 합격의 영광을 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공채 완전 정복 함께 하셨고요. 네. 자매거진 1부 순서 여기서 정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눈치코치 생활 매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